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재판, 첫 번째 재판이죠. 거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만배 씨가 보석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보석을 허가해주면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 이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야, 김만배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그 행위가 그동안에 우리가 모르는 것도 또 있었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있고, 그러다 보면 김만배 씨는 증거인멸에 관한 한 상당한 정도의 기술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게 되는 대목이 있어서, 어제 재판 상황과 그동안 각종 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나 아니면 뭐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 그 영장 뭐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김만배 씨의 증거인멸 사례 또는 지시 사례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이제 김만배 씨 보석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를 이제 검찰이 주장을 했죠. 증거인멸 시도를 김만배 씨는 계속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작년 12월에 뭐 얼마 안 됐죠. 유동규 씨를 인적이 드문 경기도 의왕저수지에서 만나서 1억 원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 12월이면 작년 11월에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1년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나온 직후고요. 12월 중순쯤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었죠. 아마 이 중간쯤 12월 초쯤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때 만약에 김만배 씨가 세게 배팅을 했다면 그러면 유동규 씨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상상력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튼 1억을 주겠다. 근데 만약 그때 한 100억 주겠다고 했으면 유동규 씨가 혹시 또 진술을 뒤집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회유 사례가 있다. 또 하나는 작년 7월 20일쯤입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를, 이때는 김만배 씨가 구속돼 있을 때죠. 이성문 대표를 통해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 50억을 받은 퇴직금조로 그 곽병채 씨가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되니까 그 곽병채 씨를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에 맞게 곽병채 씨가 이렇게 가서 증언해라 하는 거를 이성문 대표한테 시켜서 그 연습 좀 시켜라, 이렇게 해서 연습까지 시켰다. 이거 뭐 사실상 증거인멸 연습이죠. 또 이성문 대표, 그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작년 8월 10일과 17일 요 전후에서 이제 또 법정 증언을 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이성문 대표가 나가서 또 정영학 회계사처럼, 정영학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죠. 그 녹취를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처럼 만약에 진실을 폭로하게 되면 또 곤란해지니까 아마 퇴직금을 주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이성문 대표한테. 그거를 미리 퇴직금 25억 원을 선리자 공제하고 주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 곽병채 씨하고 이성문 대표는 작년 7월, 8월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들은 이미 연습한 거, 그 다음에 퇴직금 받은 이후에 일종의 회유를 당한 뒤의 증언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다. 이런 게 이제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2021년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9월 달에는 인테리어 업자한테 휴대전화를 망치로 때려 부순 뒤에 불에 태워라, 이렇게 지시한 혐의. 이게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이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적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즈음에 2021년 9월에 대장동 수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9월 말에 유동규 씨가 그 오피스텔에 있다가 압수수색을 당했죠. 어찌 보면 그게 사실상의 대장동 강제 수사의 시작인 셈인데, 이때 시작하자마자 남욱 변호사한테 야, 좀 미국에 가 있어라, 당분간. 그렇게 돼서 여기가 좀 잠잠해지고 뭐 대선이 뭐 끝나면 들어오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남욱 변호사한테 합니다. 왜냐면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가 2014년 말에 대장동에서 지분을 다수 확보하기 전에는 대장동 사업은 남욱 변호사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 12월쯤에
주도권이 남욱에게서 김만배로 넘어가는 그 시점. 근데 초반에는 남욱이 거의 50% 지분을 확보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김만배 50%로 늘어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시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남욱은 김만배 씨가 자기의 50%를 뺏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25% 정도를 뺏어가는 거죠. 왜 묵인을 했을까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죠. 김만배 지분에 바로 그분 것, 절반은 그분 것, 이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가 오케이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김만배 씨의 실토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는 거죠. 자, 그때 미국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2021년 10월 아마 이때는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 있었을 때인 것으로 보이는데 천화동인 1호 그때 뭐 절반은 그분 것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때입니다. 이 소유자가 김만배나 유동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바로 연락을 취해서 이때는 김만배 씨가 구속되기 전입니다. 취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 이런 것처럼 인터뷰를 해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남욱 변호사가 이때 아마 제가 중앙일보로 기억을 하는데 미국에서 중앙일보 기자하고 만나서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때가 대선 한참 진행 중일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거를 딱 받아서 거 봐라 남욱 변호사가 지금 이렇게 진실을 털어놓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던 이것도 결국은 김만배의 증거인멸 이런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작동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작년 1월 이때는 뭐 대선이 임박할 때죠. 2달 전이니까 이때 정진상 전 실장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됩니다. 이때는 문재인 정부 검찰 때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정진상 씨를 소환해서 뭔가 의혹을 털어버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수사가 어떻게 돼가는가 하는 걸 김만배 씨가 나름 그 감옥에 있어가면서도 파악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정영학 녹취록 이 전문이 대선 때까지만이라도 최소한도 공개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해서 입단속을 시도했다. 이런 얘기도 각종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런 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부가 이한성 천화동인 1호의 대표였죠. 그리고 이성문 씨를 이어서 아마 화천대유 대표로 취임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최우향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이 두 사람은 이 김만배 씨 범죄 수익 은닉 이 부분에 실무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현재 구속 기소가 돼 있어서 재판을 받는데 이거와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 왜냐면 김만배 씨가 시켜서 이 사람들 우리 범죄 수익을 숨겨놨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건을 병합심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만배 씨가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받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한성, 최우양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과 운영을 위해 한 행위들은 저희 직감적인 책임과 지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다. 향후 재판에서 여러 의혹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이렇게 짐짓 이제 본인이 책임을 떠안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김만배 씨 변호인은 범죄 수익 은닉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것 제가 늘 이재명 대표 쪽이 이 전체 재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가설을 세워서 이와 관련한 2차례의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이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짜 변호사 이른바 왜냐면 뭐 유동규 씨한테도 붙이고 김문기 씨한테도 붙이고 다 붙였던 거 아닙니까? 가짜 변호사들.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변호하는 척 해가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 감시하고 유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이 전체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저의 판단이고, 근데 김만배 씨가 그 서브 컨트롤 정도는 하고 있다. 컨트롤타워 정도는. 이런 게 김만배 씨는 버초 팀장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우리 농담처럼 하는 만주 변호사 정도는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설픈 변호사보다는 낫다 오히려. 뭐 형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지식에다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서, 변호사들 뭐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고위 간부급들, 이 사람들의 조력을 받아서 이재명 컨트롤 타워의 서브 컨트롤 타워 정도를 김만배 씨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증거가 뭐가 있느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구속영장 이런 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작년 7월이죠. 이때 뭐 김만배 씨가 구속돼서 구치소에 있을 때인데, 최우양을 통해서, 이때는 최우양은 아직 구속되기 전입니다. 통해서 이재명 대표 쪽하고, 이때는 7월이면 대표는 아닐 때입니다. 대표는 8월 말에 됐으니까. 그쪽하고 이 재판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걸 공유를 했다. 협의했다는 뜻이죠. 협의했다. 이게 이재명 컨트롤타워에서 지시를 받아서 김만배 씨가 한 건지 아니면 진짜 협의를 한 건지는 명확하지가 않지만 그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는 것도 구속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 쪽과 김만배 씨 측이 아주 밀접하게 이 대장동 사건의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사건 초기부터 해왔고, 그에 따라서 김만배 씨가 남욱한테 지시하고 유동규 씨 회유하고 뭐 최우양, 이한성 뭐 범죄수익 은닉 시키고 또 이성문 씨한테 시키고 이런 다양한 증거인멸을 시도해왔고, 그래서 제가 김만배 씨가 증거인멸 사령관 정도는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김만배 씨의 다양한 증거인멸 시도, 물론 이거는 그동안의 구속영장에서 나온 얘기하고 어제 재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내용을 종합한 거지만,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결국 김만배 씨를 풀어줬을 경우에 이 대장동 재판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도 완전히 헝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부가 김만배 씨를 보석으로 풀어준다, 또는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 풀어준다, 다 지금 보석 신청하고 있습니다. 풀어준다 그랬을 경우에 대장동 수사는 지금 현재 돼 있는 데까지 또는 돼 있는 것 일부도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아주 위험한 국면에 와 있다. 과연 재판부가 이 보석을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뭐 허가 안 할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요새 뭐 재판부의 판단이 꼭 저의 상식적인 판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